안녕하세요, 바스TV 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키 인피니티 런 4 러닝화 리뷰 영상입니다. 나이키 코리아에서 제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주 8월 3일 나이키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에 발매 예정입니다. 신발과 함께 시딩 패키지도 보내주었습니다. 인피니티 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네 번째 러닝화입니다. 4까지 나온 것을 보면 인피니티 런 시리즈는 많은 러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에서는 인피니티는 서포트 라는 모토를 갖고 제작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인피니티 4는 착지 충격 흡수가 잘 되고 적당한 반발력을 갖추고 발목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어 부상을 예방하고 빠른 페이스의 러닝보다는 안정적인 달리기를 목표로 하는 러너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피니티 4를 크게 특별하거나 크게 부족하지 않은 올라운드 러닝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디자인과 색상은 100점입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처음 딱 보고 너무 이쁜데? 달리기 할 때 신는 것보다 여름의 일상에서 반바지에 신으면 너무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화이트 컬러와 형광 그린색의 조합이 너무 시원하게 나와서 첫인상은 일단 합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드솔을 보겠습니다. 리액트 X라고 써져 있는데요. 꾹꾹 눌러보니 겉은 살짝 물컹하고 안쪽은 딱딱한 느낌입니다. 리액트 X는 전작인 리액트에서 업그레이드된 미드솔인데요. 전작에 비해 에너지 리턴이 13%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폼 생산 시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탄소 배출량을 43%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미드솔을 보면 볼록한 부분이 있고 오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볼록한 부분은 착지 시 발 안쪽의 지지를 강화시켜주고 오목한 부분은 부드러운 쿠셔닝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뒤꿈치 부분을 보면 힐컵이 단단하여 착지 시 높은 미드솔로 인한 뒤꿈치의 좌우 흔들림을 잡아주었고, 안쪽에 힐 패딩이 두껍고 푹신하여 안정감을 더해줬습니다. 뒤꿈치 아웃솔의 이런 곡선의 형태는 뒤꿈치 착지 시 부드러운 착지와 지면을 박차는 동작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줍니다. 특히 저는 워킹, 걸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는데 이 뒤꿈치의 곡선이 잘 나와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피4를 신고 4M 미드풋 착지, 뒤꿈치 착지 둘 다 사용해봤는데 둘 다 문제없는 쿠셔닝과 반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사의 노바블라스트 2라는 신발은 뒤꿈치 착지에 특화되어 4M 미드풋 착지 시 발볼, 발바닥 통증이 2km 만에 느껴져서 달리기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인피4는 뒤꿈치 착지뿐만 아니라 4M 미드풋 착지에도 좋은 올라운드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아웃솔을 보면 첫 느낌이 와 넓다, 넓으니까 착지 시 안정감이 확실하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미드솔이 높을수록 착지 시 발목 좌우 흔들림이 심한데 아웃솔이 넓으면 그 불안정함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스파이크처럼 오돌도돌하게 나오고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와플 바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패턴이 접지력을 향상시켜 지면을 박차는데 힘을 실어주는 데 도움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이마운틴이라는 경사 트레드밀을 달려봤는데 경사도 25% 이상의 고경사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접지력은 올라운드 러닝화의 필수 요건으로 비가 오거나 겨울철 눈이 올 때나 업다운의 경사 달리기의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가피를 보면 플라이 니트 핏밴드 기술을 사용했고 전작에 비해 핏밴드라는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이것은 엘라스틱 밴드가 삽입된 것인데요. 이 핏밴드가 지지력을 향상시켜 러닝 시 발의 불안정감을 잡아주었고 부드러운 신축성과 통기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니트 재질 가피의 단점이 너무 흐물흐물거려서 달릴 때 발이 노는 느낌이 든다는 것인데 핏밴드가 삽입돼서인지
달리는 내내 발이 논다는 느낌 없이 안정감 있게 발을 촥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걸을 때나 서 있을 때 편안한 양말을 신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분명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 번 신다 보면 자신의 발 모양에 맞춰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단 사이즈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양말을 신은 것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265 사이즈를 신었는데 조금 발볼이 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270으로 반업 했었다면 더욱더 니트의 장점을 살릴 수 있었겠다 생각했습니다. 구입을 하신다면 반업, 그러니까 나이키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265를 신는다면 인피4는 270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4 265 사이즈의 무게는 312g으로 전작인 인피3가 280g인 것에 비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무게가 더 나가는 이유는 미드솔을 더 많이 삽입함으로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대회 참가용 최상급 러닝화가 아닌 이상 5분대 페이스 달리기를 위한 훈련화에서는 신발의 무게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신고 3분대 페이스를 달릴 생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인피4를 신었다는 것은 오늘 훈련이 중간 또는 약강도의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드솔을 더 삽입하여 무게가 무거워졌지만 그만큼 내구성과 쿠셔닝이 더 향상되었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500km 달리고 꺼질 쿠션감이 마일리지 800km 이상에도 쿠션감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차피 빠르게 달릴 목적의 신발이 아니기 때문에 무게의 증가가 내구성과 안정감 향상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족의 312g이라는 무게는 3분대 페이스의 기록 단축력으로는 분명히 무거운 무게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신발은 3분대 페이스를 달리기 위한 신발이 아니라는 점 확실히 해야 하고요. 3분대 페이스, 기록 단축을 위한 신발이라면 베이퍼플라이 넥스트 알파 같은 최상급 러닝화를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200g 내외의 베넷과 알파를 자주 신는데 상대적으로 무거운 신발을 신고 훈련함으로써 최상급 러닝화로 단련되지 못하는 영역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련화로서의 319g의 무게는 괜찮다라고 생각되지만 아무리 훈련화라도 320g 이상은 넘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트레드밀에서 10km 기록표입니다. 4km까지는 속도 15로 달리고 나머지 거리는 속도 10에서 15까지 다양하게 달려봤습니다. 10km 45분 정도의 러닝에서 느낀 점을 말해보면 첫째, 3분 50초대 페이스를 표현하려면 에너지 소모가 많다. 둘째, 한 족당 312g인데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세 번째, 포앤 미드풋 착지, 뒤꿈치 착지 둘 다 큰 문제 없다. 넷째, 반발력과 쿠셔닝이 10km 45분을 표현하는데 크게 무게가 가지 않는다. 다섯째, 10km 달리기를 끝내고 걸어가는데 다리가 가볍다. 이것은 아마 상대적으로 무거운 무게의 신발로 달린 뒤에 느껴지는 가벼움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달려보니 리액트 엑스폼의 반발력이 크게 나쁘지 않아서인지 300g대의 신발을 신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분 59초 페이스로 4km 정도 달리니 그 이상 3분 59초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그때 느꼈던 것은 역시 3분대 페이스로 10km 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구나. 무거워서 그런지 3분대 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이 신발을 4분 30초에서 5분 30초 사이의 페이스로 거리 10km 내외의 러닝 훈련에서 착용하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인피니티 4를 받고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 출시했다는 미드솔 리액트 X의 성능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리액트 X 폼이 기존의 리액트 폼보다 13% 반발력이 향상되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신고 달려보니 반발력이 전작에 비해 나아진 것이 느껴졌습니다.
나이키에서 나오는 미드솔은 크게 두 가지인데 리액트와 줌 엑스폼입니다. 리액트 폼의 특징은 내구성이 강하고 적당한 반발력과 살짝은 딱딱하면서도 적당한 쿠션감이 특징이며 전문적인 달리기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워킹, 즉 걷기에도 적합하고 또 달리기에도 적당히 적합한 그런 올라운드 미드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줌 엑스폼은 리액트 폼보다 상급 레벨의 폼으로서 내구성이 약하지만 쿠셔닝과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 리액트 폼보다는 좀 더 러닝 기록 단축의 전문적인 미드솔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엑스폼은 적당한 반발력과 적당한 쿠셔닝을 보여주었으며 상급 폼인 줌 엑스폼보다는 약하지만 가격 대비 우수한 성능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예전에 3분 20초 내외의 빠른 페이스 훈련이 아니면 아예 느린 6분대 페이스 훈련만을 해왔습니다. 이유는 3분 20초 내외의 빠른 페이스 훈련에서 단련되는 능력들이 그보다 느린 4분대, 5분대에서 단련되는 여러 신체 능력들을 다 포함하여 단련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각 페이스별로 발달되는 신체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체 능력이라 함은 최대 산소 섭취, 젖산 역치, 스피드 지구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기초 유산소 등등 여러 명칭으로 불리우는 그런 영역이 있는데 3분대, 4분대, 5분대, 6분대 페이스, 그 지속 시간, 거리에 따라 단련되는 영역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PB를 보면 3km 9분 57초, 5km 17분 22초, 10km 35분 45초의 기록으로 풀코스 서브3를 힘들게 완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장거리 훈련, 즉 근지구력과 심근지구력이 부족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만큼 빨리만 달린다고 그보다 느린 페이스로 긴 거리 달리기가 식은죽 먹기는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장거리 능력이 부족하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4분 30초에서 5분 00초 페이스 정도의 중간 스피드로 길게 달리는 훈련의 필요성을 느꼈고, 거기에 인피니티런 4가 적합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러닝화 운용을 말해보면 최상급 러닝화인 베이퍼플라이 넥스트를 300km 이상 신으면 바로 훈련용으로 돌리는데요. 약 300에서 700km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인터벌이나 3km, 5km, 10km 정도의 기록을 재는 훈련용으로 쓰고 700km 이상부터는 6에서 7분대 페이스로 길게 천천히 달리는 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중간 페이스 훈련용 신발이 항상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회용으로는 조금 아쉽지만 반발력이나 쿠셔닝이 충분히 살아있는 300km 신은 베넥을 4분대 중간 페이스로 달리는 훈련에 쓰기는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베넥 미드솔은 금방 닳기 때문에 중간 페이스로 길게 달리느니 인터벌이나 빠른 페이스의 기록주가 값비싼 베넥 알파를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훈련 패턴 중에 중간 페이스 훈련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신발을 아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피4로 중간 페이스 훈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러닝화 운용법으로는 대회 때 신을 최상급 베넥 알파 한 켤레씩, 중간 페이스 훈련용 인피니티런, 느린 페이스 훈련은 인피니티런 또는 마일리지 다 된 베넥 알파,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피니티런 4는 러닝을 시작하는 입문자에게 적합하다 생각됩니다. 입문자들의 특징은 무릎, 발목 관절, 고관절, 허리, 엉덩이 근육이 아직 단련되지 않아서 착지 충격이 관절에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쿠셔닝이 충분한, 그리고 아웃솔이 넓고 단단한 힐컵으로 착지 시 발목 불안정을 잡아줄 수 있는 인피니티4를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4로 부상 없이 천천히 달려서 월 달린 거리 200km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하시고, 그 다음 실력 향상을 위해서 베넥, 알파 같은 최상급 러닝화를 선택하여 빠른 달리기를 훈련하면 되겠습니다. 상급자들에게는
5에서 6분대 페이스의 가벼운 조깅용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워킹, 걷기용으로도 너무 편하고 웨이트 트레이닝과 러닝을 병행하는 분들에게도 적합한 올라운드 훈련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피니티런 4 리뷰를 알아봤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여름 달리기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